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집안은 3대째 이어오는 교수 가문이에요. 할아버지는 국문학과 교수셨고 아버지는 경영학과 교수셨죠. 그리고 저는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제 아내 역시 같은 대학 심리학과 교수예요.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정말 힘들었어요. 병원도 여러 곳 다니고 검사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마침내 정말 기적처럼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간호사가 분홍 담요에 쌓인 작은 아기를 안겨주었을 때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보물 지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지은이는 총명하고 차분한 아이로 자라났어요. 공부도 잘했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였죠. 대학은 제 바람대로 의대에 진학했지만 그건 제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지은이 스스로 원했던 일이었어요. 아빠처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던 지은이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지은이는 26살의 의사가 되었어요.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었죠. 바쁜 병원 생활 중에서도 늘 밝은 모습을 유지하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제 서재를 찾아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말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만남을 약속했죠. 그리고 주말 지은이의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선한 편이었죠. 말투도 공손했고 매너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직업을 물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대답하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어요. 건설 현장이라니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교수 집안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위라니 썩 유쾌하진 않더군요. 물론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와 이야기하며 걱정을 털어놓았죠. 아내도 비슷한 생각이었지만 지은이의 선택을 존중해주자고 했어요. 결국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상견례 날짜가 잡혔고 약속 장소인 한 식당에 도착했어요. 예비사위가 먼저 와서 저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주차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죠.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원아, 너 맞지? 박상원이. 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을 때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제가 군 복무 시절 만난 선임 강영민이었어요. 35년 전 제 군 생활은 악몽 같았습니다. 선임들의 괴롭힘을 수없이 당했지만 강영민 선임만은 저를 보호해주고 위로해 주었죠. 그의 격려 덕분에 제가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마치 제겐 은인 같은 분이죠. 야, 정말 너 맞구나. 어디서 지낸 거야? 너 전역했다고 해서 그때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강영민 선임이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눈물이 핑 돌더군요. 전역 후 그의 연락처를 잃어버려 찾지 못했던 제 인생의 은인이었으니까요. 순간 상황이 파악됐어요. 예비사위의 아버지가 바로 제 군 시절 은인인 강영민 선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비사위에게 다가가 그를 안았어요. 사위는 당황했지만 저는 그에게 설명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제 인생의 은인이라고, 군대에서 너무 힘들 때 저를 구해준 사람이라고 말이죠. 강영민 선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 나는 이 친구가 꼭 좋은 의사가 될 거라고 믿었어. 그렇게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과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영민 선임은 전역 후 건설 관련 일을 시작해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도 알게 됐어요. 예비사위는 사실 현장에서 일한다고만 말했지만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아버지 회사의 설계팀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으니 안도가 되었어요. 예비사위가 위험한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강영민 선임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의 아들이라니 이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예비사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네가 어떤 일을 하든 이제는 아무 상관없어. 너희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의 아들이라면 나는 지은이를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의 상견례는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재회로 변했어요. 과거의 은인이 미래의 사돈이 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상견례 이후 저희 두 가족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다니기도 했어요. 강영민 선임과 저는 3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깊은 우정을 나눴고 강영민 선임의 아내와 제 아내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는 예비사위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는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이었죠.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넘쳤고 지은이를 향한 사랑도 깊었습니다. 그의 설계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그가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건축에 대한 그의 안목과 창의성은 감탄스러웠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백년가약을 맺을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지은이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더없이 아름다웠죠. 강영민 선임은 앞줄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미소를 지었어요. 단상에 도착해 사위에게 지은이의 손을 건넸죠. 부탁한다, 우리 사위. 네, 아버님. 평생 지은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가끔은 인생이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저를 구해준 사람이 평생을 함께할 사돈이 되다니. 과거에 받은 은혜를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 갚을 수 있게 된 것 같았죠. 신부 아버지로서의 축사를 하며 저는 모두에게 이 특별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두 사람의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35년 전 제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 오늘 제 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이 아닐까요? 하객들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강영민 선임도 감격에 겨워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죠. 축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자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정말 멋진 축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걱정은 한시름 놓아도 되겠는데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처음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어. 지은이는 항상 옳은 선택을 해왔으니까. 그리고 직업이 뭐가 중요해? 우리 사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제 충분히 알게 되었으니까. 결혼 후 1년, 지은이와 사위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신혼의 달콤함을 간직한 채 행복해 보였죠.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이제 곧 할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라니. 믿기지 않았죠. 제 딸이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되다니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흐른다는 걸 실감했어요. 정말? 우리 지은이가? 아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지은이를 꼭 안았어요. 저도 사위의 어깨를 토닥이며 축하해 주었죠. 축하한다, 현호야. 아빠가 되는구나. 네, 장인어른.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제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걱정 마. 넌 분명 훌륭한 아버지가 될 거야. 내 아버지처럼 말이야. 그날 저녁 두 가족이 모여 임신 축하 자리를 가졌어요. 이제는 사돈이 된 강영민 선임은 기쁨에 겨워 술잔을 계속 들었고 저희는 오랜만에 밤늦게까지 추억을 나누었죠. 상원아, 이제 우리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거야. 손주까지 생기니. 네, 형. 정말 꿈만 같아요. 취기가 오른 강영민 선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실은 우리 현호가 지은이랑 사귄다고 했을 때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 교수 집안에서 우리 아들을 잘 봐줄까 싶어서. 그래서 현우한테 교수 집안이라고 하던데 우리가 너무 기우는 것 같지 않냐 하고 물었더니 녀석이 그러더라고. 아버지, 저랑 지은이가 서로 믿고 사랑하는데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많이 부끄러웠어. 그 고백을 듣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형, 사실 나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현호가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우리 지은이는 얼마나 힘들까 걱정했거든요. 우리 둘 다 참 바보 같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크게 웃었어요.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려 했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죠. 사람은 어디서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8개월 후 저는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진통을 시작해 응급실로 실려온 것이죠. 현호가 제게 전화에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고 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괜찮을까요, 장인어른? 지은이가 너무 아파하는데? 현호는 창백한 얼굴로 제게 물었어요. 걱정 마, 지은이는 강해. 그리고 이 병원은 내가 오래 일한 곳이니 걱정하지 마. 사실 저도 불안했어요. 의사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요.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담당 의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왔죠.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현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강영민 선임은 아들을 껴안으며 등을 두드려 주었고 저와 아내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죠. 병실에서 지은이는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머리카락과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죠. 아빠, 엄마, 우리 아들 좀 보세요. 분홍빛 싸개에 쌓인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며 제 가슴은 뭉클해졌어요. 이 작은 아이가 내 손주라니. 강영민 선임이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속삭였어요. 상원아, 너 지금 행복하지? 네, 형.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요. 나도 그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연결될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때로는 말보다 이런 순간의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법이죠.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만나는 특별한 인연들이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진정한 행복은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 때 찾아온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족 모두의 웃음소리와 함께 이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특별한 인연에 대해 사연을 신청했어요. 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던 상견례 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위한 첫 공식 만남인 상견례가 이렇게 특별한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유지영입니다. 29살에 3년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결심했죠. 제 예비 남편인 재원 씨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저희는 직장 동료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들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재원 씨의 부모님은 조금 먼 지방에 살고 계셔서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오직 재원 씨의 이야기로만 예비 시부모님을 알고 있었죠. 상견례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항상 웃으며 괜찮아,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그 부모님도 좋은 분들일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의 말씀대로 재원 씨의 부모님이 좋은 분들이길 바랐어요. 드라마만 봐도 시댁 때문에 고생하는 이야기는 워낙 흔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상견례 당일 우리는 서울 강남의 조용한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제 부모님과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엄마는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차려입으셨고 아빠도 드물게 정장을 입으셨죠. 두 분 모두 딸의 중요한 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지영아,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돼.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엄마의 손이 조금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도 말은 안 하셨지만 저만큼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재원 씨가 부모님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재원 씨는 긴장한 듯 살짝 굳은 표정이었지만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재원 씨의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재원 씨의 어머니, 제 예비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우리 테이블을 바라보는 순간 그분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예비 시아버지의 표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분 모두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저희 엄마를 바라보셨습니다. 혹시 김미란 씨? 맞으시죠?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 엄마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가 서서히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숙자 씨? 정말 당신이 맞나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재원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테이블 앞에서 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재원 씨의 아버지도 뒤따라 큰절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재원 씨, 그리고 저희 아빠까지 모두 깜짝 놀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재원 씨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그러나 두 분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원 씨의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는 황급히 일어나 재원 씨의 어머니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저희 엄마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재원 씨의 어머니는 일어나자마자 저희 엄마의 손을 꼭 잡았고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재원 씨의 어머니 손을 잡자 식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변에서 모두가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전 영문도 모른 채 무슨 일인가 걱정이 앞섰어요.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요. 재원 씨의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씀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제서야 재원 씨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아빠께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셨을 텐데요. 사실 김미란님은 저희 가족의 은인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 아빠의 표정도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와 재원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했어요. 재원 씨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제 아내가 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시골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였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김미란 님이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엄마가 이런 일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비가 너무 심하게 내렸어요. 시골이라 도로가 너무 좁았는데 제가 운전하던 차가 그만 미끄러져 전복되었죠. 재원 씨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골길에서 저는 차 안에 갇혀 있었고 8개월 된 뱃속의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미란 씨가 저를 발견하고 도와주셨어요. 홀로 저를 차에서 꺼내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날 밤 미란 씨가 아니었다면 저와 뱃속의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거긴 정말 사람도 잘 안 다니고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거든요. 재원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 뱃속의 아이가 저인가요? 재원 씨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아이가 바로 너야.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미란 씨 덕분이야. 그 말을 듣고 재원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런데 왜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재원 씨의 아버지가 저희 엄마께 물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남편의 일 때문에 외국에 나가야 했어요. 그때 저도 임신 중이어서 더욱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 도와드린 후 병원에 데려다 드리고 제 연락처를 남겼지만 그 후 제가 떠나게면서 연락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찾았습니다. 재원 씨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성함만 알고 있었고 다른 정보가 없어서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과 연인이 되어 만나게 될 줄은. 그 순간 식당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족과 재원 씨의 가족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재원 씨는 조용히 일어나 저희 엄마께 다가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영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저도 재원 씨의 어머니께 인사를 올리며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지만 오히려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가족은 30년 전의 인연으로 더욱 가까워졌고 우리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오랜 세월을 뛰어넘는 특별한 인연의 완성이 되었어요. 결혼식 날 재원 씨의 어머니는 저희 엄마께 특별한 선물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사고 당일 병원에서 어머니가 남기고 간 쪽지였어요. 그 쪽지에는 간단한 연락처와 함께 아이와 어머니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원 씨의 어머니는 그 쪽지를 30년 동안 간직해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은인을 꼭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두 사람은 결혼 3년 차가 되었고 얼마 전에는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의 이름은 연이라고 지었습니다. 두 가족의 특별한 인연을 기념하는 의미에서요. 가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함께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눌 때면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필연인지도 모른다고요. 30년 전 어두운 빛 속에서 두 여성의 만남이 오늘 우리 가족을 만든 소중한 씨앗이 되었으니까요. 저희 엄마는 가끔 말씀하세요. 내가 그날 다른 길로 갔더라면 혹은 조금 늦게 출발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는 작은 선행이 훗날 어떤 형태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엄마의 그날의 선택과 용기가 30년 후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이제 저희 가족에게 상견례 날은 단순한 첫 만남의 기념일이 아닌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특별한 인연의 재회를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두 가족이 모여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어져 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이어져 있을 때 그 결과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상견례 날 예비시댁에서 친정엄마께 올린 그 큰 절은 단순한 예의가 아닌 30년 동안 간직해온 깊은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이어지는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마도 30년 후 우리 아이 연이가 누군가와 인연을 맺게 될 때 또 다른 놀라운 연결고리가 발견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때도 우리는 이 특별한 이야기를 기억하며 인연의 소중함과 선행의 가치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지만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은 우리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든 만남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저희 엄마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는 재원 씨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병원에서 갓 태어난 재원 씨의 사진이 있었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의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우리 아들이 태어났다. 김미란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순간은 없었을 거예요.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앨범은 재원 씨의 성장 과정마다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께 전하고 싶었던 마음들로 가득했어요. 재원 씨의 첫 걸음마, 첫 생일,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 사진.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시어머니는 엄마께 감사하는 짧은 글을 남겨두셨던 거였어요. 그 앨범을 보면서 저는 마치 3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한 여성의 선택이 얼마나 깊고 넓게 다른 이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지난 명절에 저희 가족과 시댁이 모두 모였을 때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는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오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30년이라는 시간도 지우지 못한 깊은 유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께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내 차가 전복되고 빗속에서 혼자 절망하고 있을 때 아이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사돈이 아니었다면 나는 우리 재원이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내 아들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엄마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으셨어요. 난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나도 임신 중이었고 당신의 상황이 내 일처럼 느껴졌어요. 내 뱃속의 아이가 소중한 만큼 또 그 아이를 꼭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내 선택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엄마의 손을 더 꼭 잡으셨어요. 당신은 그날 밤 빗속에서 차를 멈추지 않고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멈춰주셨고 저와 재원이를 살리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 되었네요. 이런 인연으로 다시 만나려고 그동안 못 찾았나 봐요. 고마워요, 사돈. 이런 대화를 들으며 저는 어떤 소설이나 영화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우리 가족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비친 한 줄기 빛이 30년이 지난 후에도 그 따스함을 잃지 않고 우리 모두를 비추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